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12% 상승, 코스닥은 0.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다가요. 최근에 한 2, 3일 이 바닥 잡고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닥은 잡아주죠. 이번 바닥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 그래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어떤 수렴의 구간,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변곡점의 포인트에서 고개를 좀 들어주는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점, 수급이 어떤 개인이 끌어올린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도 코스닥은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정말 지루하게도 또 한 번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밀어 올리는 이런 어떤 상승봉이 출현을 할 것인지, 여기서 각 상승각이 완만해지면서 이걸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톡 하고 떨궈내 버리는 꺾이는 추세가 나올 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한 어떤 추세의 변곡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니 코스닥도 같이 좀 방향성을 위로 잡아주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3100포인트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코스닥은 이 960포인트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강한 좀 흐름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때를 좀 우리는 상방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잡아볼, 베팅을 좀 해볼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방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았으나, 아직까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뭐 가진 남은 현금 자산을 다 풀베팅 한다거나 요러기에는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이 강한 흐름이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 저도 참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이번 주 정도가 단기적으로 뭐 좀 더 긴 흐름으로는 절대 흐름이 꺾일 기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재료 자체가 어찌됐건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가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은 그냥 점점 최고치를 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은 뭐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가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뭔가 단기적으로 확 한번 파동 내고 죽을 것 같은 종목들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좀 대시세를 향해서 가는 종목들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별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구분지어서 좀 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해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는 약간 이제 과열 국면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뭐, 막 전 종목이 막 다 막 뭐 몇시 20% 이상씩 급등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오버슈팅 한번 나온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또 잠잠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실질적인 뭐 기자회견이랄지 이런 부분을 앞두고 좀 조정세로 들어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의 기세로만 보면 야 쉽게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주를 보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 느끼는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더 오른다고 더 오른다고 더 오른다고 하다가
정작 오를 때는 지켜보다가 이제 와, 이건 못 참겠다라고 하고 이제 매수 딱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또 그때가 또 꼭질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조금 이제 놓쳤다,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인내하시고 좀 참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아니야. 이 소외감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든 윤석열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지금 상한가 이후에 고가놀이 하고 있는 오늘 저축은행은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런 구간 안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국동유화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 있고, 화성밸브는 그나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조금은 그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대가 높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도 지금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물론 추가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혹시라도 상투를 내가 잡았을 때 이 정말 피해 폭이 너무 클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슬슬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너무 높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원익큐브도 뭐 이런 식으로 패턴 계속 가져가고 있고 뽑고 박스권 또 상승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아마 대시세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익큐브만 봐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주면 파동이 이제 3번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서현탄메탈이라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단기간에 원익큐브처럼 3파동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시세를 내면서 우상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신윤석열 테마주들이라고 불리우는 최근에 어떤 뭐 원익큐브나 뭐 승일이나 웅진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은 약간 좀 뭔가 봤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촉박해 보이는 빨리 한 방에 확 올려먹고 이제 털어먹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또 좀 강하게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시세 내놓고도 또 크게 조정받았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린 항상 더 갈 것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떨어질 것에 대한 대비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과열권이라고 느껴진다면 조금씩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윤석열 관련주 안 돼. 예, 소외감이 들어서 미치겠어. 공략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그래도 리스크가 좀 덜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투를 이제 잡고 뭐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어떤 뭐 재료 소멸에 대한 급락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과열 오버슈팅에 의한 어떤 그 종목별로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덜 오른 애들일수록 그 조정폭이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이 오른 애들일수록 조정폭이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정치 안 할 거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재료 소멸로 떨어지면 다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지만 단순히 어떤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피해가 덜 할 수 있으니까 좀 초보분들은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애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고수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중수분들도 뭐 마찬가지고 항상 초보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중수 고수 어느 정도 본인의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가는 애가 더 잘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잘 안 보죠. 이런 애들을 더 잘 공략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 입장에서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차라리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 뭐 기신전기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던 애인데 흐름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들 이 종목도 괜찮고요. 뭐 이제 시간에서 이미 지금 또 윤석열 관련주들은 다 시간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덜 오른 애들 찾아보시면 있기 때문에 TBC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선택이 되어져서 그냥 한 입 정도 먹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내가 뭐 끼 있는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하려고 치면은 이제 더 가는 구간에서 내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혹시 장중에 뭐 투매가 나온다든지 큰 조정이 이렇게 좀 나왔을 때 어떤 반등을 먹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슬슬 포지션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만약에 얘네는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조금 그 과열을 시키는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기세가 너무 세서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네요.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윤석열 그러니까 이 정치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처럼 뭐 섹터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차 전지나 IT 뭐 반도체나 IT 반도체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 혹은 뭐 바이오 섹터일 수도 있고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엔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가 아닌 수급으로 인해서 가는 섹터 종목들이 부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외국이나 이제 기관에 대량 수급 시장가로 막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 아닌 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급이 항상 이런 테마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요. 시장 영향을 좀 거의 받지 않고 시세 막 뽑아내는 정치 테마주로 막 몰리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약간 좀 불장 이 올해 응축됐던 기간 조정을 끝내고 외인 기간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는 어떤 그 불장이 연출이 되면서 상방의 흐름으로 강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어떤 변곡의 구간, 시장의 변곡의 구간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들도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어찌됐건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올랐고 시장이 갑자기 이제 섹터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 또 얘네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엄청 쏟아질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조정 들어갈 수 있고 그동안 또 소외받았던 섹터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엇박자를 잘 타기 위해서 장중에 그 분위기를 좀 잘 보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순간에 좀 포지션 변경 혹은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이제 재료가 나왔죠. 지금 뭐 롯데 뭐 이마트 SK텔레콤 등이 인수전에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1번가랑 이베이 코리아랑 뭐 홈플러스를 결합시켜 가지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한 재료인 미국 상장을 뭐 준비한다 요렇게 또 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강한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한국 맥널티를 어제 제가 얘를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봉이 되게 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얘는 뭐 뉴스 하나 터져야 갈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뉴스가 있어야 가는 시원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고 뭐 뉴스 없이도 좀 그래도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따박따박 나와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일단은 패스를 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가장 즐겨하는 매매가 이 기준선
매매라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얘도 뭐 어찌됐건 타점에는 좀 들어왔었는데 요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뭐 이제 클리오나 얘는 좀 너무 윗골이 너무 기네요. 얘는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베이 뭐 이제 코리아 매각 관련주는 한국 맥널티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얘도 이제 내일 갭 띄우면은 요 다시 또 이 윗구간으로 완전히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워낙 또 종목 자체가 가볍고 그래서요. 대신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얘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할 때 되게 좀 뭐 매수 포지션을 넓게 넓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수했는데 혹시 매수했는데 밀린다고 뭐 3% 4%에서 분할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넓게 한 뭐 10%요 정도 구간 잡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뭐 갭 뜨겠죠. 오늘 상한가도 굉장히 강하게 닫아서 갭 역시 많이 뜨고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재료 자체도 어찌됐건 계속 기대감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흐름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눌림목을 주면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한번 해볼까 싶네요. 한 10,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을 주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요 가격대를 한번 돌파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못했죠. 이때 10,000원을 종가상으로 안착한 건 이제 오늘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2015년도 이후로. 그래서 뭐 날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고, 혹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와가지고 10,000원 근처의 가격대가 한번 오면 공략 가능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상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나무 이제 업비트가 운영하고 있죠. 두나무 상장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기술 투자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간다. 이렇게 요 구간을 지금 계속 맞고 떨어졌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고가권에서 준비하다가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 상한가도 오늘 오랜만에 한 지금 9,800억이 터졌으니까 거래대금이 한 1조가 지금 실렸는데, 상한가 닿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만큼 이제 재료도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겠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얘가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고요.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 다음날 갭을 좀 많이 시원찮게 띄우는 경향이 많아서 1조 정도 거래 터졌는데 상한가 간 애들은 다음날 보통 보면은 갭을 진짜 많이 띄워봐야 한 7%, 좀 뭐 보통 띄우면 한 3에서 한 5% 정도 띄우거든요. 근데 정말 혹시라도 얘가 내일 갭을 안 띄우고 시작한다, 뭐 혹은 갭 안 띄우고 시작했다가 오전장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때는 한번 그러니까 내일 갭을 막 어설프게 띄우고 시작해갖고 오전에 갑자기 이렇게 민다, 그러면은 이 오전 눌림을 한번 공략을 해서 반등 나올 때 먹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는 뭐 한 요 정도 안에서 한번 공략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투자증권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이런 애들이 갭을 좀 많이 안 띄울 가능성이 커요. 종목 자체도 끼가 막 엄청나게 이제 증권주였고 좋은 애는 아니고, 상한가도 조금 이제 장 후반 다 돼가지고 좀 이제 닫아놨고, 근데 뭐 차트는 근데 또 좋아요.
그다음에 뭐 에이티넘 인베 그러니까 정말 강했다라는 게 지금 이 두나무 상장 재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기술투자가 1조 거래 터트렸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하나투자증권이 3천억 터트렸는데 상한가 갔고, 관련주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2천억, 뭐 대성장투도 뭐 한 2,600억 터졌으니까 정말 다 강했죠.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두나무 재료는 괜찮은 것 같다. 일단 뭐 대장은 우리기술 투자니까요. 얘로 일단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지 안 돌아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반등세가 그래도 이제 조금 있었고, 뭐 야놀자 관련주들, 뭐 아주 아이비 투자도 추세를 또 다시 상방으로 좀 몰고 가는 형태, SBI 인베스트먼트도 여기서 계속 그냥 좀 뭔가 흐름을 얘도 보면 이날 이렇게 그러니까 봉 뽑고 조정받고 봉 뽑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상장 관련주들 뭐 최근에 너무 핫해서 컴퍼니 K도 보시면 뭐 여기서 지금 고가권에서 그냥 눌리지를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있죠. 이러다가 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의 트렌드라고 하면 가는 애들은 조정 없이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막 고가권에서 놀다가 또 가버리고요. 좀 그래도 좀 심적으로 이제 안전함을 느끼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온 애들은 시원치 않거나 이렇게 좀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윗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답답한 장일 수 있죠. 왜냐면은 기다린 가격은 안 주고 그렇다고 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장이 좋아서 자꾸 고가권에서 놀면 괜찮은데 장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종목들이 다 기다리는 가격대를 안 주고 고가권에서 공략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뭐 요런 정도의 트렌드가 최근에 어떤 상한가 종목들의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HMM은 이제 원래도 계속해서 추세를 좋게 좀 가지고 오고 있다가 뭐 해운 조선주가 다 좋잖아요. 대장주로서 이제 추세를 가지고 오고 있다가 수에즈 운하라는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이지 수에즈 운하라는 재료만 가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의 어떤 그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얘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없는 거죠. 단기 어떤 이은봉 조정 후에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태웅로직스도 근데 오히려 태웅로직스가 이제 수에즈 운하로만 이렇게 이제 올라왔던 애라서 이날도 제가 수에즈 운하 대만의 컨테이너 선이 이제 만약에 좌초된 게 금방 복구가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재료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방 복구가 되는지 아니면은 복구가 안 되어져서 재료가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오버나잇은 하지 마시고 장중 단타로 삼고 보다가 이제 재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요날 이제 상한가 간 날이랑 요날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건 금방 복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태웅로직스랑 HMM한테 악재가 되어졌고 HMM은 사실 안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에 좋은 빌미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건데요. HMM은 한 요 정도 가격대는 와야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0원 좀 근처?
얘도 똑같이 뭐 이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혹시 이제 뭐 반등 나왔다가 재차 조정이 나와서 여기 기준선 가격대 근처 혹은 이제 21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면 괜찮은 매수 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태용로직스는 뭐 내일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뭐 양봉으로 마감될지, 반등 쭉 나왔다가 이렇게 뭐 떨어질지 모르니까 얘는 뭐 이음봉 공략하기는 좋은 종가 베팅 자리였긴 했는데, 오늘 공략을 못했다면 이제 내일 종가 부분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제가 태용로직스는 차트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계속해서 뭐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뭐 어쨌든 수혜주나 이슈는 끝이 났고, 얘가 요렇게 이제 가격대를 뭔가 하방 지지하는 모양새가 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도 일단은 최근에 해인 뽑고 그냥 계속 이렇게 고가권에서 횡보치고 있죠. 뭐 이러다가 이제 뭐 뉴스가 하나만 좀 나와주면 아마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해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동국 RNS 요렇게 두 종목 정도, 동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고가권에서 이제 뭔가 미중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이제 계속 안 나오고 더 이제 대립 구도가 첨예해지지 않고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 얘네들도 뭐 뉴스 없이 올릴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횡보를 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이제 21선이 올라올 거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히토류 관련주들은 뉴스가 중요하다. 뉴스를 좀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좀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던 뭐 SK이노베이션은 제가 20만 원 꿀 가격이다 라고 한번 방송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땐가요? 계속 떨어질 때 121선 위아래로 해가지고 21선 기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분할 매수하면 뭐 되지 않겠느냐 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도 언급 방송에서 몇 번 드렸고요.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이제 21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돌려 세우려면 또 좀 이제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LG 화학은 조금 타점 잡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었습니다. 21선 뭐 근방에서 한번 가격이 잡힐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봤는데, 일단 여기서 지지 못하고 깨고 한번 떨어져 가지고 타점 잡기가 조금 얘는 좀 애매는 했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한 80만원 근처가 지지력이 일단 발생하면서, 시장이 이제 돌리게 되면 얘들도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같이 흐름 이어가 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현대차도 딱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이제 그어드렸던 부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일단은 가격을 조금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기아차는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지금 거의 다 이제 대형주들 보시면, 그러니까 11, 12월장에 시세냈던 대형주들 보시면 거의 다 지금 121선까지 가 있는데, 지금 기아차만 61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아차가 확실히 추세가 가장 좀 꺾이지 않고 괜찮다. 오늘 이제 LG 합작사 마그나 CEO가 우리는 애플과 협력할 준비가 뭐 완벽히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LG전자도 오르고,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나인테크나 신성 델타테크나
나라 MMD 같은 종목들 이제 산발적으로 반등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애플이 그 자기들이랑 딜 협상 중인 가운데 자꾸 언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기아차도 저번에 한번 호되게, 아무튼, 뭐 기아차가 혼났다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굉장히 강력하게 욕을 했겠죠, 애플 쪽에서. 아, 너 이러지 마, 언플하지 마. 우리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어찌됐건, 그 이슈가 좀 잠잠해졌는데, 뭐, 마그나 쪽에서 지금 언플을 좀 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애플이 누구랑 손을 잡을지는 뭐 아직까지도 그냥 뭐 기대감으로 남아있고, LG전자가 웃을지 기아차가 웃을지. 근데 지금이 어떤 그냥 뭐 시장만 고꾸라지지 않고 이렇게 좀 가면, 뭐 무조건 애플이랑 손을 못 잡았다라고 해서 뭐 막 급락이 나온다거나 요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애플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봐서, 오늘도 뭐 LG 이제 마그나가 올랐으면 애플 관련주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기아차가 오랜만에 반등해주니까 애플 관련주들도 좀 그래도 살아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얘네는 뭐 정말 혹시라도 그러니까 LG 쪽이 애플카랑 손을 잡는 것보다는 기아차가 애플카랑 손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폭발력은 훨씬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